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무분별 입법과 무관한 불변의 재개발 기초 2부 소리쳐 싼 물건 없나요?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무분별 입법에 대한 내용과 그 불변의 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싼 물건이 좋다. 그 표 하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싼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3억을 주고 사서 나중에 7억을 내고 30평을 받는 그런 매물이 좋은 매물인 거죠. 이게 싼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7억을 내서 30평을 받지만 지금 현재 3억을 주고 산다는 거죠. 요게 핵심이죠. 반면에 싸지 않은 물건은 지금 9억을 주고 사서 나중에 1억을 내고 30평을 받는 경우겠죠.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지금 현재 내는 돈이 적습니다. 지금 3억을 주고 하나는 또 지금 9억을 주고 당연히 지금 3억을 주고 나중에 많은 금액을 내고 물건을 받는 게 아파트를 받는 게 훨씬 이익이죠. 금융 비용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나와 있는 표를 보기 전에 우선 또 다른 표를 하나 살짝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성주 교수 특강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요 표를 보면, 뭐냐 하면, 이게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토지와 건물로 나누고 토지는 사실 지목 지역에 따라 다르죠. 많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약식으로 대략적으로 파악할 때 계략적으로 파악할 때 공시지가에다가 한 150% 정도를 곱한 단가를 토지 평수에 곱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철근 콘크리트 조로 이렇게 나누고, 무허가 건축물은 법 위반한 건축물과 그 다음에 특정 무허가로 이렇게 구분하죠. 이 특정 무허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우리 사진 촬영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옛날부터 있어 왔던 그런 가옥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허가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무허가 건물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은 평당 100만원 정도는 쳐준다는 이야기죠. 물론 법 위반한 건축물은 전혀 건물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도 준공한 지 시간에 따라서 평당 적용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철거하는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조로 준공한 지 8년 지났다. 그러면 그냥 평당 300만원 곱하기 건물 철거하는 평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층 30, 2층 30평, 1층, 2층 합해서 60평이면 60평 곱하기 300만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한 값에 1.2배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그 재개발을 할 때 보면 막 쓰러져 가는 그런 집들, 그 단독주택이긴 하지만 평수가 작고 막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주택들. 그런 주택들은 그 평당 300만 원을 그 적용을 한다면 집합 건축물, 그러니까 뭐 빌라,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물론 그런 다세대 빌라 중에서도 옛날에 건축한 그런 것들은 1.2배를 적용하지 않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종전자산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툴이다. 이 툴은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표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물건이 4개가 있습니다. A 물건, B 물건, C 물건, D 물건. 그리고 각 물건마다 그 좌측 구분을 보시면 종전자산평가, 2번 권리가액. 이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종후자산평가액 마이너스 총사업비인데, 실제 적용할 때는 그 종전자산평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서 나온 값을 권리가액으로 산정을 하죠. 3번 비례율은 그 권리가액 나누기 종전자산평가액이죠. 일반적으로 100%에 맞추니까 이번에도 100%를 적용을 했고, 그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분양 가격이겠죠. 자, 5번 청산금. 돈이 모자라면,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권리가액을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오면 분담금 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금을 받아가는 것이죠. 6번 시세. 시장에서 매매된 금액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재개발의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택 경기에 따라서 시세는 계속 변하는 것이죠. 7번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은 시세 빼기 종전자산평가 한 값이죠. 이런 산식들은 또 비고에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 영상 보실 필요가 없이 비고를 보시면 산식은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A 물건 보시겠습니다. A 물건을 보면 토지는 그 국유지에 지어진 물건이다.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물건을 받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양해서 그 물건을 받아가기는 하지만 대신에 그 토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제로죠. 제로. 내게 아닌 땅이 0평인 거죠. 그 내 것인 땅이 0평인 거죠. 남의 땅은 얼마 평수가 있겠지만 내 땅은 0평이기 때문에 그 0평 곱하기 그 토지의 시세,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여기서는 그 평당 3천만 원 정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3천만 원 곱하기 국유지니까 0평 해서 0원. B 물건은 토지가 20평입니다. 20평 곱하기 3천만 원 해서 그 6억이고, C 물건은 40평 12억, D 물건은 60평 18억. 자, 그리고 건물을 보면 모두 준공한 지 25년이 지난 철근 콘크리트 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집합 건축물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 그 평당 200만 원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A 물건은 그 건평이 10평이다. 건물을 지은 총 면적이 10평이다 라고 하면 10평 곱하기 200만원 해서 2천만원, B 물건 또 2천만원, C 물건은 20평이라서 4천만원, D 물건은 30평이라서 6천만원. 그래서 합계를 더해보면 종전자산 평가액이 A 물건 2천만원, B 물건 6억 2천만원, C 물건 12억 4천만원, D 물건 18억 6천만원.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교훈을 보면 부동산은 땅이다, 땅. 땅 평수가 커야지 나중에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지, 건물 평수가 크다고 해서 나중에 어떤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사실 많이 받은 거죠. 25평 된 그 30평 건물을 6천만원 이렇게 보상해 준다는 것 자체가 땡큐죠, 땡큐. 이제 폐기물로 가는 이런 건물인데 보상 받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토지다. 부동산은 토지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토지 평수가 큰 게 나중에 많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황이다. 특히나 새 아파트는 황이다. 이제 건물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땅인데, 새 아파트들 보면 용적률 끝까지 해서 다 채워 먹었고, 그러니까 땅 지분이 작죠. 땅 지분이 작으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는 뭐 새 아파트 각광을 받는데 나중에는 똥인 거죠, 똥.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 재개발 종전자산 평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 비례율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례율은 3번 비례율은 100%로 정한다고 그랬죠.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D 물건, 이게 전체 물건이라 보고 이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종전자산 평가액을 다 합하고 그 다음에 2번 권리가액을 다 합한 다음에 2번 나누기 1 한 값이죠. 그래서 보통 그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적게 내고 그러려고 100% 정도로 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3번 비례율 100%라고 보면 2번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이 권리가액은 종후자산평가액 마이너스 총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식으로는 그 각 물건에 대한 권리가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권리가액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마다 적용을 할 때는 종전자산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서 그 권리가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니까 종전자산평가액이 권리가액인 거죠. 보통 뭐 종전자산평가액을 권리가액 대신 쓰기도 하는데, 그 말에는 그 비례율이 100%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까지 그 3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조합원 분양가. 그 일반적으로는 뭐 D 물건, 토지가 60평 되면 좀 큰 거를 받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조합의 경우에는 A, B, C, D 모두 그냥 30평 아파트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A 물건은 땅이 없고 D 물건은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다 7억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7억으로. 자, 5번 청산금 4 빼기 2를 해야죠. 4 빼기 2. 조합원 분양가 빼기 권리가액을 해보는데, 그 금액이 A 물건은 6억 8천. 나중에 6억 8천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B 물건은 8천만원. 나중에 8천만원 더 내는 거죠. C 물건 마이너스 5억 4천만원. 나중에 5억 4천 받는 거죠. D 물건 11억 6천만원. 나중에 11억 6천만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A 물건은 지금 현재 별 볼 일이 없는데 나중에 아파트 한 채 받는 거고, D 물건은 지금 현재는 좋아 보이는데 60평이니까 나중에 7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거죠. 똑같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물건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고 어떤 물건은 환급금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자, 6번 시세. 요거는 시장 매매 금액입니다. 이 시장 매매 금액은 종전 자산 평가액, 1번 종전 자산 평가액에다가 7번 프리미엄을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실제로는 그 시세가 결정이 되고 그 시세가 결정이 되면 시세 빼기 종전 자산 평가액 해서 프리미엄을 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겠지요. 그래서 시세를 보면 A 물건은 20억 2천만원, B 물건은 26억 2천만원, C 물건은 32억 4천만원, D 물건은 38억 6천만원. 이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가 이렇죠. 우리나라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미죠, 아미. BTS의 팬클럽 아미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아미죠, 아미. 아파트에 미친 나라죠. 그래서 시세가 이 정도 되는 거죠, 요즘 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7억인데 시세가 20억인 거죠. 아무튼 맞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7번 프리미엄이 A, B, C, D 모두 20억인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까지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만약에 내가 물건을 들고 있다. 그냥 상속을 받아서 물건을 내가 들고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D 물건이 좋겠죠. D 물건이. 왜냐하면 나중에 아파트도 받고 환급금도 받기 때문에 D 물건이 제일 좋은 물건은 맞습니다. 만약에 공짜로 내가 뭘 들고 있다면 그런데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지금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A 물건이 베스트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6번 시세만큼 돈을 내고 사고 그 다음에 5번 청산금을 받거나 주거나 하겠죠. 그래서 5번, 6번을 합하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이 맞췄죠. 27억입니다. 전부 다. 모두 27억인데 결론적으로 27억을 내고 아파트 받는 건데 지금 현재 20억만 내고 사느냐, 지금 현재 38억 주고 사느냐, 나중에 돈 돌려받겠지만 이 차이인데 당연히 지금 20억 주고 사는 A 물건이 좋죠. 상대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D 물건 대비 A 물건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리치라는 겁니다. 싼 물건 없나요? 부동산 가서. 그러면 알아서 좀 대접을 해주죠.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가서 그냥 몇 구역에 싼 물건 없습니까? 라고 하면 알아서 대우를 해주죠. 함부로 사기 안 치겠죠. 그리고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끄떡끄떡 하면서. 그러면 이상한 정보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듣고 그냥 기억만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잘 다시 한번 전략을 짜는 거죠. 아무튼 싼 물건 없나요?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거 잘 안 들어온다 머릿속에. 그러면 싼 물건 없나요? 요것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이 싼 물건 좋은 걸 다 알죠. 알아서 이 표를 변형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이 6번 시세와 7번 프리미엄인데 6번 시세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바뀌는데 결국 프리미엄만 보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그 싼 물건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A 물건의 프리미엄이 제일 높다. 당연한 이야기죠. 금융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금융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물건이 제일 좋겠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당연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표를 보시면 대략 그 재개발 구조를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표 하나로 재개발을 한 방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